그동안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참으면 이해받을 거라 믿었고, 양보하면 관계가 깊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기대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은혜로 묶이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묶입니다. 기준이 없는 호의는 관계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사실은 더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웃어넘길 수 있었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가볍게 던진 부탁 하나가 밤새 잠을 깨웁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예민해졌나 보다 아닙니다. 이제서야 존엄이 깨어난 것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그래서 그는 말년에 갈수록 사람을 줄였습니다.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몇 사람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리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외로워질까봐, 혹시 나만 남겨질까봐, 혹시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많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어서 버틴다. 기준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립니다. 자식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심지어 스스로 앞에서도. 그래서 노년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재산도 인맥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선입니다. 이 선이 생기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자기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어려운 사람이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웃지 않아도 되고 항상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노년에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부탁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모든 감정에 책임지지 마십시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정약용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도리도 지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는 것을. 말이 줄어들었는데 존재감은 더 선명해졌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당신은 어른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아닌 자기 삶의 무게로 서 있는 어른. 만만해지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인생은 다시 흔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을 세운다고 해서 사람이 다 떠나지는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원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호의에 붙어있던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별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정화라고 보았습니다. 쓸데없이 남아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야 진짜 사람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걸러내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이 싸움을 피합니다. 이 나이에 사람까지 잃으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당신을 다시 만만한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을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사람 없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인맥도 위로도 아니라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전화가 울릴 때 먼저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만나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기운이 빠집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관계는 따뜻해야 하지만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관계는 에너지를 남기고 사람을 갉아먹는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는다. 노년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말, 당신의 감정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마십시오. 존중은 설명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태도로 생깁니다. 늘 친절한 사람보다 일관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어려움이란 까다로움이 아니라 예측 가능함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명확함.
그 명확함이 사람을 바르게 세웁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이 줄어들고, 설명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존재감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부탁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정약용은 이런 변화를 노년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젊음의 힘이 속도라면 노년의 힘은 무게입니다. 이 무게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무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해질 이유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만만해지지 않기요. 선택한 사람은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인생 말년에 남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사람을 거절하는 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까지 말해줍니다. 사람에게서 한 발 물러난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 답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주려는데 삶이 비어 있다면 그 선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쳤지만 자기 삶은 아직 비어있는 상태. 그 공백은 다시 사람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줄인 뒤 반드시 할 일을 정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았고 생각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대신 일을 붙잡았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쓸모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공포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그 감각. 정약용은 그 감각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글을 썼고 정리했고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장 읽히지 않아도 언젠가는 쓰일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확신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시녀에게 이 말은 더 절실합니다. 퇴직 후, 자식이 떠난 뒤, 연락이 줄어든 어느 날, 사람은 문득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뭐하는 사람이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순간, 사람은 다시 만만해집니다. 아무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되려 하고, 아무 관계나 붙잡으려 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보다 일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노년에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심부름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겪은 선택, 당신이 버텨낸 순간들, 그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말로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정리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고 생각을 남기고 판단의 기준을 문장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그 문장들이 당신을 다시 만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힘은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생각이었습니다. 정리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부탁이 와도 판단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정보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기준에 기댔습니다. 그 기준은 매일 다듬어졌고 매일 점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기분에 따라 결정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기준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만 정하십시오. 오늘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오늘은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그 작은 선이 하루를 지키고 그 하루가 당신을 지킵니다. 정약용은 큰 결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규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꾸준함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삶은 오히려 또렷해졌다는 것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그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합니다. 사람을 지키려다 자신을 잃지 말 것. 선을 잃은 친절보다 지켜낸 기준이 훨씬 오래 간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만만해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기준으로 조용히 살아가십시오.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선을 세우고 사람을 줄이고 기준을 지켰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정약용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자기 삶을 써야 할 차례다.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맞춰 살던 습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묶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막연히 흘려보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바쁘다고 말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생각이 흐려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더 생각을 단련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 습관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없는 노년은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뉴스 한 줄에, 자식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출렁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약해서라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저녁에 무엇을 돌아보고 하루를 닫을지, 그 두 가지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하루를 세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배우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쉼의 시간.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노년의 관리란 몸을 아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방치하면 후회가 자랍니다. 후회는 가장 소모적인 감정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후회를 곱씹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원망이 아니라 자료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좌절로 가득했지만 허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시녀에게 이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계속 탓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은 당시의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선택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입니다. 배움이 남아있다면 그 삶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약용은 삶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그 말의 힘은 부자가 아니라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서도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끝까지 지켰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 기준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 말은 넘어도 되는가? 오늘 이 부탁은 받아도 되는가? 오늘 이 감정은 내 몫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만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은 남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받습니다. 노년의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태도로 얻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생깁니다. 정약용은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을 관리했습니다. 그 관리가 그의 노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사람을 줄이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채우십시오. 호의를 거두셨다면 이제는 기준을 적으십시오. 침묵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방향을 세우십시오. 노년은 비워내는 시기가 아니라 정제하는 시기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고 남길 것을 또렷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품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만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 삶이 노년의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 자유였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고요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혼자 남으면 예전의 나쁜 습관이 더 크게 들립니다. 쓸데없는 걱정, 끝없는 비교, 늦은 밤의 후회, 아침의 무기력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게으름이라 보았습니다. 몸이 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눕는 순간 인생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더 엄격했습니다. 남에게 엄격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루에 엄격했습니다. 노년의 하루는 젊을 때처럼 저절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시간은 무겁게 내려앉고 그 무게는 우울로 바뀝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루를 내가 쓰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정약용은 인생을 쓰는 사람만이 인생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하루가 비면 사람을 붙잡게 되고 사람을 붙잡으면 다시 만만해집니다. 그러니 비어있는 하루를 먼저 채우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딱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오늘의 목표는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완성입니다. 산책 20분, 책 10쪽, 정리 15분, 기록 5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규칙입니다. 정약용이 그랬습니다. 둘째, 말을 줄이는 대신 기록을 늘리십시오. 사람에게 말하면 흔들릴 수 있지만 종이에 쓰면 기준이 됩니다. 오늘 누구에게 마음이 불편했는지, 왜 불편했는지, 나는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이것을 적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셋째, 단호한 문장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노년이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장이 없어서입니다. 부탁 앞에서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림이 상대를 키웁니다. 그러니 짧고 단단한 문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담장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넷째,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자기 기준을 점검하십시오. 노년의 분노는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주겠지. 내가 참았으니 너도 알아주겠지. 정약용은 그 기대를 가장 위험한 빚이라고 봤습니다. 받지 못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당신을 늙게 합니다. 그러니 기대의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섯째, 관계에 급을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친절을 쓰면 당신이 먼저 마릅니다. 정약용은 관계에도 질서가 있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깊게, 멀어진 사람에게는 예의만, 무례한 사람에게는 거리. 이 간단한 질서가 당신의 체력을 지킵니다. 시니어에게 체력은 곧 존엄입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말이 약해지고 말이 약해지면 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체력을 남깁니다. 정약용이 말한 사람을 살리는 관계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당신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정제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여러 방향으로 퍼지지만 노년은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그 방향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세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필요 없는 웃음을 줄이고, 필요 없는 칭찬을 끊고,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하루를 채우고, 필요한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려운 어른이 됩니다. 누구를 겁주는 어른이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어른, 그 어른이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선을 세우면 상대도 선을 배웁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도 말을 가립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상대도 함부로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품격을 돈으로 사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품격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에서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어려운 덕목을 절제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도 폭발하지 않고, 불편해도 무릎 꿇지 않고, 외로워도 아무나 붙잡지 않는 것. 이 절제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제할수록 세상은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우리는 잘해주면 존중받을 줄 알았는데 정작 존중은 잘해주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 않는 데서 옵니다. 선을 넘게 두지 않는 데서 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해준 만큼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만큼 나를 대한다는 것.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헐값에 내주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시간을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품위를 호의로 포장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한 번만 지키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매일 지키면 당신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연락이 줄어도 불안해하지 말 것. 사람이 떠나도 자책하지 말 것. 거절해도 미안해하지 말 것.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드디어 어른이 된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기준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니 기준을 지키십시오. 오늘도 내 선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쌓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불안이 아니라 존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조용히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삶으로 서 있었다고. 그 한 문장이 노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편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해 주십시오.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어른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이 채널은 젊음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이 당신답게 설 수 있도록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